지금까지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날이 또 문득 떠오르네요. 조금 급하게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어요. 저는 어머니와 이모, 그리고 유모차를 탄 조카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. 예상과 상황을 설명하니 곧바로 집을 보여주시더라고요. 한 두세 개 둘러보았지만 썩 마음에 차는 집은 없었습니다. 조카의 유모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생각보다 버거운 일이라 마지막으로 딱 한 집을 더 보기로 했어요. 마지막 집은 반지하라고 하시길래 보기 전부터 좀 탐탁찮았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.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도착한 집은 의외로 멀끔하더라고요. 거실도 넓고 방도 2개에 쓸데없는 옵션 가격도 없고 심지어 도배장판까지 새로 하신 모양이었어요. 급하게 준비하는 이사라 이 정도면 양반이다 싶었습니다. 그런데 보다 보니 저기는 대체 왜 튀어나와 있지 싶은 모서리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. 저는 사실 그게 뭐 사는데 큰 흠이 되는 건 아니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너무 뜬금없는 형태여서 궁금하셨던 건지 아니면 좀 쎄한 기운을 느끼셨던 건지 이모가 그 모서리를 쿵쿵 두들기셨습니다. 그런데 웬걸요. 속이 텅 빈 것처럼 가벼운 소리가 나더라고요. 딱히 창고라고 할 만한 출입구도 없었던 터라 이모는 마침 함께 있던 집주인에게 여기 구조는 왜 이러느냐고 물으셨습니다. 그러자 집주인은 공사가 좀 잘못됐다고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. 마음에 안 들면 집세를 좀 깎아주시겠다고도 하시길래 저는 내심 속으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무튼 집을 다 둘러본 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모가 마지막 집이 괜찮은 것 같다고, 원래 집은 어두운 밤에도 봐야 한다며 아까 그 집에 한 번 더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. 집주인이야 어차피 다른 곳에 살고 있으니 나쁠 것 없다 싶었습니다. 그렇게 그 집에 도착했는데 외벽을 둘러보니 아까 낮에는 발견 못한 작은 창이 하나 보이더라고요. 위치상 거실 끄트머리 쪽인데 아까 집안에서 볼 때는 분명 거실에 큰 창 하나만 나 있었단 말이죠.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툭 튀어나온 모서리 뒤편인 듯 했어요. 그러니 집 안쪽에서는 이 창이 안 보였던 거겠죠. 이모는 뭔데 여기 창이 나 있냐며 핸드폰 후레쉬를 켜들었어요. 그리고 그 작은 창을 비추는 순간 저희는 모두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. 그 안에는 작은 사당이 꾸며져 있었어요. 사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어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창문 바로 맞은편에는 20대 초반 정도의 남자 영정사진과 작은 향들이 놓여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사람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가구들이 함께 있었죠. 머릿속으로 기억할 때는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다시 입 밖으로 내뱉으니 조금 무섭네요. 상황을 정리하자면 집주인 아들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방을 그대로 두고 문 자체를 막아 위를 도배해버린 거였어요. 그런 집을 남에게 세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. 아들을 잃은 집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소중하면 본인이 그 집에 살 것이지. 왜 우리에게 사람 좋은 척 해가며 떠넘기려 했던 건지. 참. 아무튼 다 말하고 나니 별일 아닌 것도 같지만 여전히 제게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.